정원쌤 시작해도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살짝 흘리면 이거 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험 경향이 살짝 어휘를 좀 바꿔서 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보시고 나서 내가 이해한 내용하고 접목을 잘 시켜서 풀으셔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퍼니션을 묻는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조금 잘 이해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좀 바탕을 잘 준비를 하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또 요 디자인 안 바꾼 거를 또 로보틱 교수님이 금방 알아보고 또 디자인 안 바꿨다고. 첫 페이지는 제가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 디자인을 좋아해요. 여기 이렇게 끝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쪽 선으로 이렇게 좀 간 거 카키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근데 요게 나으세요? 키는 게 나아요? 이게 더 잘 보이죠? 허봐, 이게 낫대잖아요. 네. 자, 첫 번째. 그리고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록을 보니까 막 긴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시험도 그렇고, 모든 강의록을 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좀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위크 9 부분은 Teaching Listening with Technology예요. 그러니까 리스닝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은 듣기를 배울 때 어려운 점들, difficulty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다양한 그 subskill이 뭐냐면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보면 receive information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원문에 보시면 강의록에. 그 다음에 이해하고 understand 해야 되고 remember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evaluate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화자는 누구죠? 저예요. 그쵸? 저에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리스닝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전달 속도도 중요합니다. 저도 똑같은 한국말이라도 말이 빠르면 너무 빨라서 캐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더구나 제2 언어 같은 외국어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전달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렵다는 거죠. 듣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 모르는 단어는 어떤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 듣기는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용. 사실은 내가 잘 아는 내용은 훨씬 더 잘 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한다는, 요런 것들이 듣기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점들을 극복하면 듣기를 좀 잘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누가 하신 거냐면요. 여기 국어에는, 구주차에는 학자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간혹 이제 오하이오 시험에 보면은 왜 학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분이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은 모르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대요. 리스닝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속도를 의식하고 학생한테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극복해야 되는데 관련 단어들을 위한 비디오를 미리 제공해 주는 것도 좋대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하실 때 그 프리 리딩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의견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그런 어떤 difficult areas를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놓은 게, 일단 말할 때 천천히. 그쵸? 그 다음에 내용을 반복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쵸? 그 다음에 미리 단어를 주고 읽게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리스닝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처음에 리스닝을 할 때 내가 잘 안 들리면은요, 스크립트를 보고 들으세요. 아,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 나는구나. 아,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 나네. 이 단어가 이거였네. 내가 알고 있던 단어랑 발음이 다르네.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덮고 다시 들어보세요. 헉, 나 원어민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리스닝이 잘 들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미리 단어를 주고 읽게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사실 꼭 리스닝뿐만이 아니라 교과 내용하고 조금 살짝 다르긴 한데, 미리 라이팅 같은 경우도 어떤 글을 쓰게 했을 때 미리 원본을 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쓰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랭귀지를 배우는 방법은 모방이라던가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짝을 지어서 부족한 학생들을 돕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현영아구님하고 수경아구님이 잘해요. 예요, 이거는. 근데 잘해요. 같이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딕토글로스라고 하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리스닝에서. DICTOGLOSS. 딕토글로스가 뭐냐면요. 듣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나와서 듣기를 적어요. 들었던 거를. 그러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이 학생이 못 들은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 그룹 수업으로 하면은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앉혀놓고 5명 앉혀놓고 리스닝을 하나 들려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듣고 못하는 학생이 또 그거를 또 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부족한 학생들을 돕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집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나 이런 게 좀 내용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활기차고 흥미롭게 하기. 요 애기가 굉장히 즐거워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리스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PPT가. 그래서 매 PPT마다 그림을 하나씩 넣었어요.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가끔 시험 볼 때 그런 경우 없으세요? 갑자기 내가 읽었던 책 부분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과 함께. 그래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듣기를 지도할 때 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알아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리스닝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해야지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과제들을 사용하셔야 되고, 자, 실제 상황과 연결된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기본이죠. 티칭의 보통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문어라고 한 거는 written language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피킹하고 글로 된 글은, 다르다는 거예요. 글로 된 말은. 살짝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듣기는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어가 명확해야 된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업을 할 때 제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다던가 어떤 불분명한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듣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요거 중요해요. 시간, 많은 노출, 그리고 경험, 밑줄 쳐주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와서 밑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듣기의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들으셔야 되겠죠. 그만큼 듣고 많은 여러 장르를 공부하고 여러 주제를 갖다가 접하고 여러 단어를 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의 듣기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를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거의 한 영화를 매일 이렇게 요즘은 잘 못했어요. 좀 시간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계속 영화 하나만 계속 보고 그 영화가 끝나면 또 다른 영화 하나를 또 계속 보면서 영화를 한 3편 정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봐요. 계속. 그래서 자막 가리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한 번 듣기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듣기 지도의 원리와 유의할 점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다른 그 주차에 비해서. 그래서 좀 요분들의 이론도 좀, 그리고 이 과목 말고 제가 영어 교과 교육론도 하는데 영어 교과 교육론은 완전히 이론 과목이에요. 근데 이론 과목도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논문을 쓸 때 누구누구의 이론을 도입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론을 논문을 읽고 외워야 제가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학습은 일단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죠. 알아볼 수 있죠. 네. 자, 이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루누카데비래요. 네. 자, 목표 언어에 대한 듣기는, 자, 목표 언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목표 언어는 뭐죠? 잉글리시죠. 영어죠. 자, 듣기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한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워 듀하고 밀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996년도에 듣기를 할 때 학습자들에 대한 그 언급되는 자꾸 이게 제기되어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전달 속도. 자, 요거는 화자의 말하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되겠죠. 빨리 말하냐, 천천히 말하냐.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
그리고 내용, 아까랑 겹치죠? 그쵸? 그 다음에 집중에 대한 어려움. 이게 리스닝을 처음 하면 어떻죠, 여러분? 처음 할 때는 엄청 집중이 잘 돼요. 조금 지나면서부터 내가 뭘 듣고 있는지 잘 모르죠. 네, 요거는 자, 이거 어려움.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상황. 자, 예를 들어서 물리적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내가 좀 듣기를 잘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공간에 가면 듣기가 더 잘 되고 어떤 상황에 가면 듣기가 잘 안 되고 또 물리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상황에 따라서도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를 얘기하셨냐면요. 듣기를 그 프로세싱하는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자세한 정보를 듣는 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기초랑 중급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급자, 그 다음에 중급자와 고급자 이게 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이면서 약간 중급자인 분들은 중심 생각들을 캐치할 수 있는 프로세싱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급인 분들 같은 경우는 추론을 해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와 고급자의 경우에는 최고급자죠. 그러니까 결국 듣고 평가하기.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의 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프로세싱을 한다라는 게 요 분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수경아군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 전혀 물어보지 말았다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네. 수경아군님 질문 있으세요? 어느 정도 고급자하고 네. 고급자와 고급자하고 제가 이제 제가 강의록에 있는 거 그대로 일단은 말을 옮기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요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1급, 2급.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이게 가장 more advanced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단계 순서대로 프로세싱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제가 해드린 한글과 강의록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강의록은 좀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그 대화 있죠? 여러분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험은 영어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네. 아까 화자에 대한 반응.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하는 materials는 테크놀로지예요. 리스닝을 가르칠 때 필요한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가 많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 테크놀로지들을 내가 사용할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하기 전에. 일단은 사용하기 쉬운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이버웨대 LMS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적응이 쉽잖아요. 그쵸? 늘 쓰는 거니까. 근데 지난 학기 무들 같은 경우는 막 더 어색하고 사용하기에 좀 복잡하고 이랬던 것도 있었던 것처럼 일단 사용하기 쉬운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나 선생님에게 최소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는지. 자, 최대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면 일단 힘들어요. 서로가.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LMS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훈련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최소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타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설치가 계속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하기 쉬운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QB 가능한지,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설치가 계속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사용하고 많은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 번 가능한지. 그 다음에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매번 들어가다 보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그 과정 중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들이 중요성을 보여주는지, 뭐 사용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지, 요거는 사실 이 말하고 같아요. 1번하고 6번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자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저장되고, 그러니까 호환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도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는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잘 보시고 혹시 영어로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상식선에서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학습자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요거는 테크놀로지 과목이 시작되는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쵸? 일단 자료의 접근성, 이게 용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네. 네. 너무 빨라요, 구주차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pronunciation. 자, 요거. 요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구글에서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요게 pronunciation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요, 사운드하고 오디오가 때로는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 여기 강의에서는 같은 걸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사운드의 개념을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여기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는 요 테크놀로지 수업에서는요, 좋은 마이크 사용하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잘 안 되면 무슨 탓을 합니까? 또 연장 탓을 하잖아요. 그쵸? 도구 탓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학습자가 녹음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명확한 단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가 이제 교수자로서 학생들이 만들었으면 하고 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녹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강의록에는 클리어 디렉션이라고 나옵니다. 그 디렉션을 정확하게 줘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TH 소리와 같은 것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징들이 좀 애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녹음을 할 때요, 녹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세 분한테, 여러분한테 어떠어떠한 특정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녹음을 하세요라고 해서 그 단계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바꿔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프로덕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차에 13주차에 피드백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 자, 그 다음에 녹음 활동을 위한 조언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녹음할 때마다 한 가지 특징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TH 소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뭐가 있을까요? RL sound. 네? RL sound. 예, 그렇군요. L과 R 사운드를 녹음하게 연습한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내가 발음을 가지고 실러버스를 작성하고 만약에 한 학기에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들이 가능할 때마다 여러 번 녹음하게 해서 녹음을 저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레싱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발달됐는지, 발음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예전에 내가 발음을 이렇게 했구나. 내가 나중에 한 발음하고 나아졌네? 비교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자신들의 발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시 듣게 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과저로 녹음을 할당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뭐를 해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영어 온라인 화자를 찾게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사실은 제가 사이버웨드 영어학부 네이버 카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이버 카페는 발음이 아니라 라이팅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오디오 클립. 거기에 보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 화자를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을 모범 삼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로버트 교수님이 나오는 그 화면 같은 거 있죠. 우리 사이버웨드도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화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봐도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논문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닝을 할 때 리스닝과 발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리 원어민 교수님 4분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의 발음이 나한테 더 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로버트 교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분하고 대화를 할 때가 훨씬 더 영어가 더 잘 들려요. 그런 것처럼 EBS에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분이 영국에 무슨 누구누구의 그 영화를 보면서 자랐대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의 영어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딴 사람의 영어는 덜 들린대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자신의 영어 온라인 화자를 찾으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액센트와 발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팁은 뭐냐면 영화 같은 거를 보실 때도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대상 인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여러 사람의 액센트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한 두세 사람 나와요. 그러면은 많이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액센트와 이런 거에 인토네이션에 익숙해지려면 그 대상인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좋겠죠. 그래서 요즘 사실 토익 같은 경우도 사실 액센트나 발음이 옛날처럼 딱 미국식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것에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개인적으로는 화자를 처음에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엔 여러 사람을 찾는 걸로 넓혀가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예로는 놓고 봤을 때 프로넌시에이션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라이팅은 좀 도움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하고 비디오 녹음을 했을 때 이점이 있어요. 오디오의 경우에는 다양한 말하기 모형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은 양을 연습할 수 있고요. 안전하고 개인적인 환경에서 녹음할 수 있죠. 집에 가서 문 꼭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저도 차에서 녹음을 하면 아주 조용하겠죠. 그리고 노래도 차에서만 불러요. 아무도 못 들으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 요즘 노래방 기계 나오는 거 모르세요? 휴대용. 차에서 부르면 돼요. 네, 집에서 부르면 시끄럽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죠. 녹음을 해놓으면. 네. 그 다음에 비디오는요, 입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발음은요, 입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말은 입을 꽉 다물고 입을 벌리지 않아도 발음이 다 나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수 있죠. 근데 영어는 입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왜 영어는 발음교에 보면 입모양을 그려서 제시해 놓잖아요. 그만큼 그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정확한 발음을 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입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서 비디오를 따라 말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의 이점들이고요. 요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다양한 말하기 모델을 보여줄 수 있대요. 오디오나 비디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 발음이 잘 되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정확한 발성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요. 입모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명료한 부분에 또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피드백을 줄 때 학생이 발음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줄 수 있는 게 어떠한 그 녹음을 지시했을 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녹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하는 부분을 녹음하게 하는 거잖아요. 특정 부분을. 그러면 피드백 주기도 어때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거를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거죠. 학생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오디오나 비디오로 발음을 연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페이퍼 베이스드 액티비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억양, 인토네이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드 스트레스 나오고요. 자, 요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시면 그 인토네이션 예전에 요렇게 표시하고 요렇게 표시하고 우리 그 강의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주는 거 먼저 액센트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알면 올드 세대예요. 이거 올드 세대예요. 요즘 이런 거 안 찍어요. 그냥 그쵸? 하지만 근데 이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단어 읽을 때 습관적으로 찍어봐요. 이렇게 강세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오데스티. 이거는 자, 요거의 방법이 있는데, 쌍을 이루는 단어. 요거 보시면 여러분 미니멀 피어스 많이 저희 교재에서도 보셨죠? 저희 강의에서도 나오고 슬립하고 나오는 거 비교하는 거 나오는 거 있죠? 이번에는 공부하실 때 요런 거 부분에, 특히 프로넌시에이션 부분에는 요런 것에 대한 그 예시들 있죠?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꼭 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씩 그런 문항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죠?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이 발음을 들은 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본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녹음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번 녹음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녹음과 학생의 녹음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선생님이 녹음하지 않고 여러분 비디오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비디오나 오디오를 제시해서 그 발음을 따라하게 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학생의 발음과 서로 비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 뭐 ed라던가 요런 엔딩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발음을 비교하게 하는 거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I like라고 안 하고 I liked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발음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듣고 비교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위크 10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피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보캡이 좀 많이 나와요. 딴 데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화용론이라고 하는 프래그매틱스는 주어진 상황에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단어가, 저희 초급 영어 회화 입문 제 수업에서 같은 경우는 스팟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어떤 데서는 얼룩으로 쓰이고 다른 단어에서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대화 안에서, 컨텍스트 상황 안에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기초영어 회화 입문 시험에는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스는 단어나 구둘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텍스는 구문론이나 통사론이라고도 해요.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어들이 조합되어지는 방법. 단어들이 조합되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문법 순서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신텍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폴로지는 단어들이 형성되어지는 방법이어서 형태학입니다. 단어 형성 있죠. 뭐 A, B가 앞에 붙으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포놀로지는 특정 언어에 대한 언어음의 학습입니다. 의문론입니다. 제가 전공할 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하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포네틱스는 언어음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음성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리페어는 화자가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자기가 수정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서 틀렸네? 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루언스, 근데 여기 셀프 리페어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깨닫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학습자 스스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플루언시는 원어민의 수준으로 유연하게 말하는 능력. 바로 어떤 능력이죠? 제가 하는 한국말 능력. 여러분이 하는 한국말 능력. 이게 바로 플루언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피션시는 기술. 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four skills를 얘기해요. 저희 영어 랭귀지 러닝에서는요. 그래서 뭐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 수준, 그러니까 proficienc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temporaneous는 준비 없이 말하거나 행하여지는 것, 즉시 하는 것, 즉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ynchronous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요. asynchronous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고 비동시입니다.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결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휘는 여기까지. 어휘가 여기 위크 10에 제일 많이, 이 부분에 11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딴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어휘도 알아두시고요. 자, 스피킹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 복잡하대요. 왜냐하면 단어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쵸? 문법대로 말을 해야 되고요. 발음도 해야 되고요. 내용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소셜 툴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스피킹에는 이렇게 몇 가지 요소가, 아까 제가 여기 어휘 해드렸죠? 그쵸? 아까 정리한 거에 뭐 화용론이라든가 의미론이라든가 구문론이라든가 이 형태학 이런 것들 요게 6가지가 되는데 요렇게 들어가요. 단계가. 요거 그림 많이 보셨죠? 그쵸?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요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단어들이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큰 개념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텍스 문법 다음에 시멘틱스.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미닝 여기 보면은 그 대화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미닝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스피킹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스피킹도 문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자기 고침이 뭘까요? 셀프 리페어입니다. 네, 그거와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킹은 내가 말을 하다가도 틀리면 내가 스스로도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말하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go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I went라고 바꿔 써서 말하잖아요. 그쵸? 수시로 일어나요. 되게 수시로.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수경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러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쵸? 괜찮으세요? 내 수업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뭘 목적으로 물어본 겁니까? 잘 이해되고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목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목적이 있고요. 아까 사회적 도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 통제가 돼.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보통 문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 안에서의 상황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정보적이고 제가 요거를 여러분이 그 강의록에 보시면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떠올리시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인포머티브라던가 여기 하면 렐러번트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거나이즈드라던가 클리어라던가 룰라이어블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디펜던트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스피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정보도 전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은 제가 볼 때 조직적이라는 말보다는 구조적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거나이즈가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내용을 스피킹 우리가 라이팅에서만 오거나이즈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내가 목적과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전달할 때 좀 더 오거나이즈가 되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앞뒤 다 잘라먹고 그거 내놔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됐어? 뭐냐면 그거 알아봤어요? 어디다 신청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거나이즈가 돼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듣는 사람이 이게 스피킹의 목적은 뭐냐면요.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comprehensibilit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역할은 학습자가 다른 수준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자가 단계가 기초부터 중급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수준들을 과정을 계속 통하여서 앞으로 진전되도록 프로그레스 되도록 돕는 건데 결국 그게 어느 수준까지냐면요. 희망하는 언어의 그 타깃 언어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요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스피킹의 측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아마 그 강의록에는 어스펙트 오브 스피킹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는데요. 제가 제 핸드폰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기너 러너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말하거나 구를 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간단한 대화나 인터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 누락 있죠.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스피킹이잖아요. 근데 스피킹이 사실 리스닝 같은 경우 빈칸을 채울 수 있는데 스피킹이라서 아마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정보 누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히 어린애들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왜 카드 같은 거 여러 개 주고 가르쳐줘야 될 표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한두 개씩 그 그림을 빼고 거기서 누락된 거를 영어로 말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누락.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도 비기너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단어나 구를 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긴 문장으로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뭐 재밌게 게임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던 선생님은 성인 학습자를 가르치는데 기초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어린이 영어 게임 지도 책을 빌려갔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제2 언어를 배우는 성인 학습자의 기초 단계는 그 원어민 어린아이의 기초 수준하고 거의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좀 게임을 재밌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흥미롭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퍼즐. 요거를 제가 퍼즐을 여러분 아시죠? 끼워 맞추기. 그쵸? 내용을 끼워 맞추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은 요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대화라는 것을 다이얼로그는 비기너의 경우에는 대화가 쉽겠죠. 복잡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레벨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중급자로 넘어가면 중급자 수준에 맞는 대화, 그 다음에 고급자로 넘어가면 고급자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를 제시해서 액티비티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레벨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라마 실현하기, 액팅 아웃 어 드라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강의록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드라마 실현하기. 이거는 제가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시고요. 역할극, 롤플레이. 그쵸? 롤플레이는 자, 예를 들어서 인터뷰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거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비서학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사장님, 그 회사 가서 면접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장이 되고, 면접자가 되고, 이 친구한테 계속 그 면접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역할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림 바탕 활동. 그림 바탕 활동은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림 사진을 갖다가 쭉 한 5개를 나열해요. 5개나 10개를. 근데 처음에 10개라니까 비기너의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5개만 딱 나열해 놓고 스토리텔링을 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스피킹을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들어봤을 경우에 내가 틀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라이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라이팅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활동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스피킹하고 라이팅 두 분야에 다 가능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비기너에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 헤드 앤 숄더 뭐 이런 거밖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러너스는 의미를 협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지어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금 비기너보단 대화가 되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상업 비디오 만들기. 자, 우리 오늘 제협학원님이 저에게 귤을 주셨어요. 제주에서 온 신선한 귤이에요. 동네 마트에서 샀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제주에서 온 신선한 귤이에요. 자, 우리가 요걸 한번 팔아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상업 비디오를 만들으라고 또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줌으로 인해서 그 과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어가 늘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에서는 또 프로젝트 표현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활동의 내용을 개인화하려고 선생님은 애써야 된대요. 이게 보니까 뭐냐면 말하기 활동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계속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들을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관심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단어나 구애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흥미를 갖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면 되지만 중급자의 경우에는 일단 의미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미 협상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도 조금은 되도록이면 동기부여도 생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던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티칭에 있어서는 또는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흥미. 그쵸? 흥미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좀 고급자. 그냥 고급자. 좀 더 고급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정확성하고, 자, 거기에 보면 그 정확성하고 플루언시, 유창성을 서로 콤바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희 강의록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밴스드 러너들은 어차피 정확하게도, 그러니까 유창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초나 어느 중급 정도 레벨에 가면 일단은 스피킹은 뭐라 그러죠? 말을 먼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고급자로 넘어가면 정확하게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영어로 해보도록 계속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영어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 고급자로 어드밴스드로 넘어오게 되면 영어로 말하는 게 중급자나 어떤 기초자들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스피킹을 할 때 호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버트 교수님 영어로 한국말로 오래 말하면 힘들죠. 네, 요런 건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흥분하면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자, 선생님 궁금하겠는데요. 학생들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로버트 교수님한테 자꾸 물어봐서.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돼서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 강의록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복잡한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적인 스토리텔링이 괜찮대요. 근데 이 협동적인 스토리텔링은 아무래도 이제 하면서 서로 영어가 어드밴스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그 복잡한 어떤 스토리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바탕 활동은 사실 제가 아까 그 기초자들한테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한테 하는 그림은 어때야 되겠어요? 훨씬 더
복잡하겠죠. 아니면 똑같은 그림을 놓고 한다 하더라도 기초자에게는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What are they doing? 그들이 뭘 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의 경우에는 아예 그림을 세세하게 디스크라이빙 하라 그러면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교수자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할 것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창성, 이게 릴레이, 경주라고 해놓고 내가 좀 이상해서 제가 플루언시 릴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플루언시 릴레이. 자, 릴레이는 뭐죠? 우리 계주 아시죠? 계주.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네, 저 달리기 선수였어요. 뜬금없는 이 자랑. 아주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천군 백군 나누면 모두 제가 뭐였냐면 그 백군인지 천군인지를 갖다가 그 굉장히 관심사를 가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1학년부터 이렇게 뛰잖아요. 특히 6학년 때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 둘이 항상 제가 이제 6학년 때 거의 끝에 뛰니까 누나가 천군인지 백군인지 너무 궁금해해. 뭐 이런 거 있죠. 왜 마지막 주자가 또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지고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앞질러서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무지 잘했죠. 그래서 자, 릴레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시면 자, 우리 넷이서 릴레이를 합니다. 플루언시가 좋아요. 제가 막 하고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어드밴스드가 좀 많이 좋으신 분들, 고급자들한테, 좀 더 고급자들한테는 유창성 릴레이를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석 말하기. 갑자기 질문을 한다던가, 갑자기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재현을 한다. 요게 시뮬레이션 있죠?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내가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주는 건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급자들한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활동들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비기너한테 하는 거, 중급자한테 하는 거, 고급자들한테 하는 거 조금씩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더듬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해요.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발음하고 말하기. 사실은 스피킹과 프로나세이션은 굉장히 많이 밀접하죠. 그쵸?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은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리듬, 강세, 억양 같은 발음 특징들이 좀 더 말하기의 유창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발음이라든가 액센트라든가 리듬이 훨씬 더 좋으면 훨씬 더 좀 소프트하게 들리면서 좀 더 내추럴하게 들리겠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유창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자, 그러면 발음은 스피킹에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어큐레시랑 연결된 게 아니라 정확성과 연결된 게 아니라 유창성, 플루언시랑 연결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말하기와 발음은 서로 쉽게 통합적이 되고요. 얘는 교실의 안팎에서 함께 가능한 거죠. 얘는 뭐 교실 안에서도 우리가 다 작용하는 거고 밖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저는 사실 스피킹 할 때 발음도 교정을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스피킹을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발음을 확인하듯이 내가 스피킹 연습을 할 때 내가 그 발음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서 두 가지 다를 조금이라도 확립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근데, 어느 것 하나를 치중하다 보면 기초 단계에서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희망하는 언어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말하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냥 저는 이거 개인적인 건데 스피킹 연습은 꼭 우리 원어민 교수님들이나 원어민들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퍼스널 오피니언입니다. 스피킹도 내가 평상시에 연습을 해놔야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킹을 하실 때 아까 녹음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내가 스피킹을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심하면 하는 거, 차 안에서 많은 모든 걸 합니다. 신호등에 서 있죠? 신호등 서 있으면 온갖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영어로 묘사해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 늘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그 단어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다른 수업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아는 one of my friends,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예전에 처음에 일본어를 배울 때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쭈글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제보고 이거 아니냐고 했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일본어를 그렇게 평상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 영화의 인문 같은 수업에서도 뭐 유용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외워야 되겠죠? 막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쭝얼쭝얼 외우세요. 큰 소리로 외우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본 문장만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는 문장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킹을 할 때 뭐라 그래야 될까? 계속 내가 혼자서도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면 원어민하고 원어민 교수님이나 원어민하고 한번 딱 얘기를 해봤을 때 결국 내가 말이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학습자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지금 학교가라는 표현을요. 서울 사람이 이해한 뜻은요. 지금 학교가 아니래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이해한 건 지금 학교에 있니래요. 혹시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영지 씨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학교 가. 아닌데, 그거 아닌데. 지금 학교가 이거 아니에요? 학교가 그 얘기는 뭐예요? 학교에 있니가 되는 거고요. 나 지금 학교가 학교가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학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인토네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처럼 영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다른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경상도 분들이 왜 가가 이런 게 인토네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더라고요. 우리만 이해 못해요. 네, 그래서 요거 발음하고 억양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크 12입니다. 자, 보시면, 자, 라이팅은 네 가지 스킬이 뭡니까?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자, 이게 이제 라이팅입니다. 사실은 이 라이팅은 제가 박사 전공할 때 네 가지 스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저희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라이팅을 또 가르쳤고, 사실 이제 저는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우리가 원어민처럼 쓰는 글까지 그러니까 센텐스 레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센텐스들이 모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패러그래프가 되잖아요. 그 패러그래프가 더 많아서 모이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에세이가 되는 거고, 내가 주장하는 큰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를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패러그래프를 쓰고, 그 다음에 큰 단락의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센텐스 레벨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뭐를 넣는 겁니까? 미닝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넣고 구조를 넣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센텐스 레벨에서 많이 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을 전공할 때도 이 라이팅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뭐랄까 라이팅을 하려면 일단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아까 말한 신텍스, 구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문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단어도 물론 알아야 되겠죠. 표현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사실은 연계될 수 있는 스킬이 뭐가 있냐면 리스닝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들리다가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죠. 내가 구문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는 리스닝과 라이팅의 연계 연구, 리딩과 라이팅의 연계 연구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은 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요거는 막간 홍보입니다. 다음 학기에 영장문 수업에 많이 오세요. 네. 제가 바로 쓰는 기초 영장문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보시면 콜라보레이티브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과업을, 이건 너무 쉬운 단어죠, 이제 여러분한테는. 자, 요거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온라인에서 읽고 쓰는 겁니다. 자, 리터러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읽고 쓰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믿을 만한 정보.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읽고 쓰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부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네이버 카페. 원어민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 그거 있죠. 그래서 그게 읽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거. 자, 우리 원어민 교수님들이 하시니까 믿을 만하죠? 그쵸? 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믿을만하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보고, 이 정보는 별론데? 이건 왜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것,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의 글을 보는 것도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온라인에서 읽고 쓰는 것도 다 뭡니까? 우리 LMS, 우리 외대 영어학부, 그러니까 우리 외대의 LMS도 다 뭡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읽고 쓰고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하다고 볼 수 있고, 스캐폴딩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지대, 발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키는 텍스트 베이스로 된 비동시 공간입니다. 이건 아마 그 기술적인 내용이 저희 강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은 했습니다. 자, 일단 4가지 스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을 표현하도록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익스프레스 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거를 디벨롭 하시고, 그 다음에 오거나이즈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팅은 한 번에 글을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드래프트가 퍼스트 드래프트, 세컨드 드래프트, 리비전, 에디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한 번 쓰고 나서 계속 그거를 갖다가 컨시스턴시를 가질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연습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구조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씁니까? 서론부터 쓰죠. 인트로덕션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쓰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의 그런 어떤 폼이긴 한데, 결국은 생각해보면, 인트로덕션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먼저 쓰죠, 대부분. 그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과제를 드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처음부터 할 때 구조화 시켜서. 그 다음에 적은 압박으로, 이게 less pressure라고 나와요. 저희 강의록에. 그리고 언어를 연습할 수 있대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라이팅을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저기 스피킹 막 대놓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앵자이어티도 높고 압박감도 심하지만은 내가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틀릴까봐. 근데 라이팅은 일단 내가 써놓고 나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모국어로 진행되던 교실 수업에서는 충분한 기회가 부족하대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한국어 수업에서도 어때요? 라이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제2외국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교과 과정을 나가는 모국어 수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연습 기회 부족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과도 통합될 수 있다. 사실은 저희 강의 록에는 그냥 anything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스킬하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리스닝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딕테이션 자체가 라이팅이죠. 그쵸? 그 다음에 리딩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픽을 주고 나서 어떠한 리딩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서머리 하라고, 라이팅으로. 그러면 사실 리딩은 서머리 하라면 스피킹으로 서머리 할 수도 있겠고요. 서머리를 하라면 라이팅으로도 서머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스킬하고도 통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함으로 인해서 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까? 문법 연습. 사실은 라이팅은 문법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내가 뭘 하나 쓰더라도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됐더라? 이게 어떻게 썼더라? 이 단어 특징이 어떻더라?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문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만 수업하는 것도 재미없고요. 라이팅만 하는 것도 난감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영작문 수업원에 오시면 문법도 하고 라이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어떻게 편집은 안 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저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에세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매거진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엄청난 다양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라이팅에 관련된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요즘은 꼭 라이팅뿐만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소스가 없어서 못하진 않을 거예요. 단 뭐가 없어서 못하시는 거죠? 아유, 핑계야, 그건. 잘 생각해봐요. 네, 일단 시간 또. 그 돈은 없지 않군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3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돈, 머니, 시간. 의지. 그 마지막 진짜 에포트, 본인의 의지, 노력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사실은 요즘 생각해보면,
타임, 머니는 다 있으시구나. 그쵸? 지금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책상에 앞에 앉아서 내가 책을 딱 펴놓고 있어야 학습 같죠? 제가 아까 주로 차에서 말하기도 연습하고, 뭐 차에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는 제가 또 영화를 다운을 받고, 돈 내고 꼭 다운받으세요. 다운을 받고, 소리만 땄어요. MP에다가. 그거를 골드웨이브나 이런 거 쓰면 이렇게 소리를 딸 수 있잖아요. 그거를 USB에 넣어가지고 차에다 꽂았어요. 그럼 그것도 이용할 수 있겠고, 여러분 이런 거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로 투자를 하시지 말고 시험 볼 때만 책상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도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 다른 어떤 그런 엑스트라 내가 그런 어떤 공부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소리만 들었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비디오를 통하면 입모양을 볼 수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 배우의 입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모양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발음 연습이나 리스닝 연습을 할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예 소리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그 입모양만 보고 연습을 하는 분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입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굿 라이터. 연습이 필요하죠. 그쵸? 굿 스피커도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굿 라이팅은 조사, 리서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거에는. 그 다음에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그 다음에 리비전 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서칭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도 좀 하셔야죠. 라이팅 연습. 진짜 옛날에 영어 논문을 쓸 때는, 이게 저희 이제 그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영어로 썼거든요. 제가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줄도 못 쓰고요. 어떤 날은 10줄도 써지고요. 근데 거의 2년 가까이 쓰면서 제 스스로 펼친 운동이 뭐였냐면요. 하루에 10줄 이상 쓰기. 그렇게 가야지 240페이지가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써놓고 나서 그 문장이요. 제가 기억할 때 처음에 썼던 논문의 내용의 문장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무수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많이 조사를 했죠. 리서치를 하고 연습하고요. 문장을 또 쓰고 에디팅도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문장 어때? 딴 사람한테 읽어보게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표현이라고 말 안 해요. 읽어봐봐. 이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오케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리더가 읽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 또 하고 나서 이거 좀 틀렸네? 그러면 또 수정을 하고, 이 과정이 무수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이팅은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라이팅 프로세스. 그래서 라이팅은 프로세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연아버님한테 글을 쓰게 만들어요, 제가. 그리고 녹음을 하게 했어요. 그 기법이 Think Out Loud 기법이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글 쓰는 동안의 과정을 입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다 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타이핑을 쳐서 거기서 전략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30명의 사람이 같이 앉아있으면 비슷한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멈췄어요. 그러면 왜 멈췄는지 나중에 물어봐요. 그러면 단어를 떠올리느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단어를 떠올리느라. 또 어떤 분은 단어는 생각이 났는데 어떤 단어가 더 나은지. 그러니까 그런 게 프로세싱인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 거였는데 라이팅은 그래서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이다. 원래 그 라이팅은 초기의 연구들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프로덕트다. 그래서 결과물만 보고 했는데 보니까 글